자, 교재는 100페이지입니다. 자, 28번.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했다고 했죠. 뭐예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타인 카드잖아. 내 카드가 아니고, 그쵸? 따라서 카드 번호 16자리, 비밀번호 4자리, 이 총 20자리입니다. 20개의 번호가 허위 정보이거나 부정한 명령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검사로 갈 수 있습니다. 2번도 똑같죠?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했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구조가 똑같죠. 자, 이것도 타인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체가 되려면 이게 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검사가 됩니다. 또 똑같네요. 거의 1번, 2번, 3번이 똑같아요. 4번을 보시면 역시 타인의 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는데 이 현금은 재물이죠.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가 되질 않고 절도가 됩니다. 정답은 4번. 29번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사가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대표는 이사가 지금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있게 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 소송 비용을 지급하면 이 횡령이 안 돼요. 횡령이 안 된다고요. 횡령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을 하잖아요. 명백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횡령이 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면 이 대표가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래도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X.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부분이 예외 사유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원래 안 되는데 이때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이 1번이. 자, 익명조합 있죠? 익명조합.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익명조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데요. 이때는 조합원이 출자해요.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출자하는 순간 이 돈은 영업자의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업자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업자 어쨌든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업자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요.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따라서 이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보면 여기 수업료 나오죠. 수업료. 이 수업료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가 돼요. 이거는 이 경영자의 자기 소유가 돼요. 자기 소유. 이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이 수업료를 임의로 썼다 하더라도 이게 횡령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에 수업료를 내잖아요. 학원비를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누구 거겠어요? 학원 원장 거가 되는 거잖아요. 원장이 그 돈을 썼다고 해서 이게 횡령죄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학원이 큰 학원이라서 법인 설립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한다면 그 원장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학원 있죠? 그렇죠? 법인이 아닌 개인 학원 그러한 수업료 같은 경우는 그게 학원 원장 개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료를 썼다 하더라도
자기께 안 돼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사기 범행을 통하여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물이 되는 거죠. 급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받았다 했을 때 이것은 소유권이 피고인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기 돈을 임의로 소비한 꼴이 되는 것이므로 이걸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30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퇴사한 직원 나오죠? 퇴사한 직원 나와요. 이 퇴사한 직원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아요. 이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무하면 모를까? 퇴사한 직원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3자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아요. 자, 쭉 내려와서 여기 퇴거 나오죠? 퇴거. 퇴거 보세요.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해지 통지를 받고 해지 통지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퇴거를 했어요. 여기서 해지 통지를 받고 퇴거했다고 했을 때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해지 통지 받았다 했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법정에 나가서 유치권자에게 불리한 재판상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자를 배신 때린 게 아닙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은 많이 봤죠. 이 불륜관계 지속하는 대가 나왔네요.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그래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당연 무효인 약정이기 때문에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자, 3번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자, 매도는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이 승용차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물권이 따라가요. 채권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손해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딴 사람에게 계속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목적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1번 가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인도받은 후라 했어요. 인도받은 후에 의심이 들까?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죄가 되질 않아요. 취득죄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취득한 후에 고의가 생겨났다 했기 때문에 취득죄가 되지는 않아요. 자, 2번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고 작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비춰봤을 때 절도죄 요건에 해당되는 무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리스 사건 할 때 배웠죠? 캘리포니아주 할 때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리스 차량 이용자가 그 리스 차량을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리스 차량을 우리나라에 넘겨버리죠. 그렇죠? 수입업체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넘겨주는 순간 그 물건은 횡령이 되면서 그 물건은 동시에 작물이 된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채권적 권리는 작물이 안 돼요. 권리는 작물이 될 수 없어요. 작물죄는 재물만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대표이사 갑이 그쵸? 회사 소유의 이 버스를 강제로 취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건 자기 소유물을 취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렸다 했잖아요. 그쵸? 명의를 빌렸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였는데 갑 명의로 발급된 허가증과 등록증을 을이 인도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은 뭐예요? 둘이 명의신탁 관계, 약정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은 명의신탁 약정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합의했고 이 합의가 바로 명의신탁 약정 관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비록 갑 명의로 발급되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허가증과 등록증은 대내적 관계. 대내적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 거가 됩니까? 이게 을의 소유가 돼요. 을의 소유. 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을이 인도받았다고 했으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 소유, 을 점유인 거예요. 자, 이 갑이 이 등록증을 꺼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소유자인 을에게 고의가 없다 했어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않겠단 말. 그래서 공동이라 할지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이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형 아시죠? 그쵸? 여기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명의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포는 명의자가 누구라고요? 을이 처가 명의자니까 처가 명의자란 말은 처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다. 소유권자다. 대외적으로 그렇죠? 대외적으로. 자, 남편이 이 자물쇠를 채워서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점포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처 소유라니까.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니까. 처 소유라니까. 그래서 갑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고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3번 가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가압류 채권자의 이 지위 세무죄 보세요. 이것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공탁한 한 경우라도 똑같아요. 객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2번 특허권, 실용실환권도 객체가 될 수가 있죠. 그쵸? X. 이걸 빼돌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이 맞는데 이를 계좌로 수령하게 되면요. 계좌로 받지 말아요. 그 계좌로 받게 되면 이게 객체가 돼버려요. 객체가 돼버려요. 채무자의 이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련된 권리가 돈으로 바뀌어져서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 계좌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채무자가 휴업급여를 기존에 압류된 예금 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여기를 압류를 못해요. 이 계좌가 압류가 되었을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시지 압류되지 않은 계좌라고 하면 설령 채무자 계좌를 할지라도 채권자가 돈을 빼갈 수가 없다니까요.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압류된 통장에서 압류되지 아니한 통장으로 팍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죄가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경매죠, 경매인데 이 경매는 이게 뭐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잖아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 강제집행면제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강제처분,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이 강제집행면제죄에 객체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편에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요 세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설령 민사집행법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같은 경우는 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설령 은닉했다 하더라도 이건 객체수 탈락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